준다는 뜻인데 미국, 일본, 타이완 등 주요국 증시보다 한참 낮습니다. 지금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총액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 45%, 거의 세금일 수 있는데 여당은 분리과세를 추진 중입니다.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면 10에서 20%대로 분리과세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대주주 세금을 줄여줄 테니 소액주주에게도 배당을 많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부터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한 외교관들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뉴욕 외교 채널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NK뉴스는 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진행했던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과 20건 이상의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집권 2기 취임 당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북미 소통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등 미북 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 walked across the line. I don't know if Secret Service was thrilled with that. They actually wasn't. They were not too thrilled. Bu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em. Yeah, we'll probably do something at some point.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휴전 문제, 이란 핵 협상 등 미국의 외교 현안이 산적해 본격적인 대화 재개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런던에서 열린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과 미국 내 중국 유학생 관련 문제가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열흘 후에 각국의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멈추며 합의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연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히토류를 중국으로부터 먼저 공급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 학생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중 어떤 게 완화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일단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What the president heard, he liked. China has agreed to open their markets to the United States separately of this deal.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55%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10%를 적용한다며 관계가 훌륭하다고도 썼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 55% 관세율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한 25%에 펜타닐 관세 20%, 또 4월 2일부터 전 세계에 부과된 10%를 더한 수치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관세율은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것과는 다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8일로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Well, we're dealing with Japan,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we're dealing with a lot of them. 관세율 이것이 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정지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데
대통령실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은 오후 2시를 기해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모두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완전히 멈추는 중단이 아닌 일시적 의미의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상호 조치를 촉구한 거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통일부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긴장 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신호로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신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천명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온 북한이 당장 호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조치에 북한의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직후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는 전선을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본격 시동이 걸립니다. 이번 주 특검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다음 주 임명까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대 특검법이 뒤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사흘 안에 더불어신당은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합니다. 두 당은 이미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을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되고 있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두 당이 3대 특검 후보로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다시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후보로 검증됐는데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천의 동의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란 김건희 특검법은 시행일로부터 11일, 순직해병 특검법은 12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팀 구성 등 20일 준비기간을 거친 뒤 수사는 개시됩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순직해병 특검은 1일까지입니다.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종료될 것입니다. 3대 특검은 이르면 닷을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련 의혹에 이어서 검찰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했고 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으로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오광수 민정수석.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직 시절 친구 명의로 15억 원가량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신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 수석 대한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수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회를 지난 정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그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틀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고 그러면서 거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이 않았습니다. EBS 뉴스 윤석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어제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통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7거래일째 상승 중이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이고 코스닥 시장도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에 숨고르기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61포인트 상승한 2,918.65에 코스닥은 2.55포인트 오른 788.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합의와 CPI 둔화, 10년물 국채 입찰 호조 등에도 중동 긴장 고조와 차익 요구 확산에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을 비롯한 원전주 흐름 좋고 현대건설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건설주, SK하이닉스와 현대엘리베이터, 하나오션 등 조선주와 전력사비주도 강세입니다. 반면 한솔케미칼과 한화솔루션, 신영증권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젠백스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자외선 차단 점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강도 높게 차단해준다는 UPF50+ 점퍼 판매에 열을 올리는 라이브 방송 판매원들. 카드형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빛을 이용해 확실한 차단 효과가 있다며 자랑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他们的测这个防晒的指数标准是什么？他们拿出去化验还是拿出去还是拿个紫外线灯照呀？就是你只要照出来的都是可以防晒的。 공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它能达到多少？我跟你讲就30多，你回去你想怎么讲怎么讲，它就只能达到30多。 최근 중국에서 자외선 차단 점퍼는 30만 장 실제보다 높인 허위 제품들이 중국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전 자신 피부에 경이 벌어졌습니다. I feel like a war. 주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씨는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였기에 시위에 나선 사람들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닫힌 과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눈 소하며 들어온 또 다른 경찰을 창고로 안 했습니다. I need to have people in. They were to the community. 엘리자베스 씨는 취재진에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시위대든 경찰이든 모두 한 공동체의 일원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남부 엘-함마의 건조지대 낙타 농장. 단복 낙타들이 현대식 시설을 갖춘 우리안 차규기 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Disons, ne dépasse pas les 10 ans pour que le carrière productif soit plus maîtrisé. Donc il y a l'adaptation de cette espèce.
젖을 짜낸 뒤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 신선한 낙타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튀니지 최초로 낙타유 저온 살균 시설과 연구소까지 갖췄습니다. 낙타유로 건조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로 설립된 곳입니다. Collaboration entre le scientifique, le médecin, le biologiste et le pharmaceutique pour trouver une forme de ce lait-là qui peut être vendu comme médicament, comme aliment, comme complément alimentaire. 낙타유는 우유보다 철분과 비타민C, 필수 미네랄 등이 훨씬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산량은 우유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희소한 만큼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하루 500리터를 생산하는 이곳은 계속 생산량을 늘려 새로운 경제적 소득원으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중고 슈퍼카가 일부 부유층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비하게 진열된 차량, 중고 슈퍼카 전문 판매점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부유층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잘 관리하며 탄 중고 슈퍼카는 해외에 팔리기도 합니다. びっくりするぐらい電話1本で買わ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車両を見ないでもう買うよって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ね. 특히 부유층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2015년산 페라리는 당시 새 차 가격이 3,500만 엔이었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에 거래됩니다. 絵画とか模倣品をつかませるリスクよりもそういったもの現物何台しかないって分かっているもの車を要するにスーパーカーを投資として見ることが多いですね. 하지만 슈퍼카를 전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 의료법인 전 이사장은 페라리 등 몇 대를 전매해 이익을 얻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한화로 30억 원 정도를 추징당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우려했던 만큼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관세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1%포인트 대폭 인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는 2.4%, 전달보다는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오름폭이 커졌지만 전달 대비로는 작아졌습니다. 물가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4월과 같은 2.8%였습니다. 모두 전문가 전망치와 같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무난하게 나왔다는 평가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훌륭한 숫자라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1%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를 훨씬 덜 내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벤스 부통령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은 건 통화부정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 나온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fter 4 years of price increases diminishing the U.S. standard of living, inflation is showing substantial improvement due to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또 성실히 협상에 임하면 상호 관세를 추가로 유예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세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영향은 일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관세의 영향이 덜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폭 상승 출발했던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다음 주 미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나올 연준 위원들의 금리 경로 예측치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으로 폭력 사태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멕시코가 폭력 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했고 멕시코는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며칠 만에 도로가 한산해졌습니다. 밤만 되면 벌어지던 폭력 사태도 사라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내려진 야간 통행 금지령 영향이 컸다는 실제로 방화나 약탈은 없었고 체포된 사람 대부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LA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If you do not live or work in downtown LA, avoid the area. Law enforcement will arrest individuals who break the curfew and you will be prosecuted. 지난 9일 밤 도착한 해병대원 700명은 아직 시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방위군들은 일부 병력이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갈수록 바른 수위를 올리고 있는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엔 멕시코를 겨냥했고 Claudia Sheinbaum came out and encouraged more protests in LA and I condemn her for that. She should not be encouraging violent protests that are going on.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즉각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l día de ayer, cuando la secretaria de Seguridad Interior hace esta declaración, pues inmediato dijimos es absolutamente falso. 백악관은 이민자들의 침공, 내란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도 2,000명 넘는 시위대가 모였고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의 협박으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스스로 감금한 여성이 경찰에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이영경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여자친구가 경찰 수사관과 통화하더니 모텔에 들어가 하루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대 여성 혼자 있는 방에 은행명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는 등 보이스피싱 정황이 뚜렷한 상황. 핸드폰 좀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경찰관 사칭하는 사람하고. 경찰관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여성. 오히려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까지 나서 1시간가량 설득한 끝에 자신이 사기범들에게 속았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전날 검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여성의 통장 계좌가 발견됐다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여성은 모텔로 이동해 사기범들의 지시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원격 제어 앱 등 악성 앱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은 당장 구속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경찰은 피해자를 겁박하고 고립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일찍 장마가 시작된 겁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부, 충청도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의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 때문인데요. 내일과 토요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수증기가 들어와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해 첫 태풍 우딥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베트남 북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겠고요. 내륙 지역 30도로 웃돌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야외활동